그 유명하다는 북촌 사이길을 이제야 달려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사진관을 엽니다. 첫 손님이 도착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소령님. 네, 맞습니다. 가만있어. 공군이 경례고가 필승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필승. 필승.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배우 차인표고요. 오늘은 여기 종로사진관 주인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올라가시죠. 네, 가시죠. 뵙고 싶었어요.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레이글스 팀장을 하고 있는 양은호수령입니다. 팀장이면 리더. 네, 맞습니다. 제일 8대 항공기 제일 앞에서 제가 이제 7대 항공기를 이끌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팀원들끼리 공중에서 다른 파일럿을 부를 때 제2의 이름 부르는 이름을 콜사인이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은 이렇게 이름보다는 콜사인을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네, 근데 이제 한국 조종사들 문화는 이렇게 콜사인을 불러주는 문화는 아니고 이제 이름을 그냥 부릅니다. 장기간 해외에 계시다가 입국을 하셨어요. 네. 쾌거를 안고 돌아오셨다고. 그 10년 만에 영국에서 개최된 리아트 에어쇼에 참가를 에어쇼에서, 했는데 네. 리아트 에어쇼는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입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이제 군용기들이 모여서 이제 자신의 그 항공기의 성능이나 조종사의 기량들을 이렇게 뽐내는 그런 자리인데 And the winners are the Black Eagles. 대단하십니다. 38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네. 다 자국에서 만든 전투기로 항공기로 참가를 하나요? 아니면은 뭐 미국 팀이나 아니면 뭐 영국 팀이나 이렇게 항공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항공기를 만들고 네. 그 항공기를 가지고 참가를 하지만 항공기를 만들 실력이 없는 국가들은 이제 다른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영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만든 항공기를 가지고 참가를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국산. 만든 국산 항공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소령님도 에어쇼 해외에서 열리는 에어쇼는 처음 참가하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여기 태극 마크를 달고 가니 국가대표 네. 맞죠? 예. 그 활주로를 오를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난 긴장하지 말고 임무에 집중하자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왜냐면 관중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수만 명이 그 활주로에 수만 들어가서 명이, 수만 명이. 카메라를 들고 아니면 관중석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낯선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공항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없죠. 네. 10년 넘게 비행을 했지만 약간 사실 부담감이 되긴 했거든요. 활주로에 딱 진입을 하자마자 관중을 신경 쓰지 않고 앞만 봤을 때 평소에 이제 훈련하던 그 활주로만 보이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훈련하던 대로 그냥 하자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아 임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진만이 살 길이다. 네. 공중에서 막 이렇게 돌기도 하고 네, 또 뭐 이렇게 8대 같이 가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그걸 기동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준 이 기동 중에서 네, 가장 극찬한 네. 게 뭐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뽑자면은 이제 태극 기동이랑 네. 토네이도 랜딩. 토네이도라는 거는 이렇게 비행기가 꺾는 건가요? 비행기가 이렇게 8대의 항공기가 네. 이렇게 대형을 맞춰서 예. 수직으로 올라갔다 예. 이제 수직으로 강화를 하면서 8개 방향으로 이제 나선 강화를 하면서 이제 간격을 맞춰서 착륙하는 기동인데 이 기동이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다른 해외 에어쇼 팀에서 시도하지 않은 그런 기동이어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이 하는 유일한 기동입니다. 그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난이도가 높아서. 그랬겠죠? 이런 창의적인 기동을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듣기로 이제 올 때는 네, 다 임무를 마치고 이제 에어쇼가 끝나고 돌아올 때는 네,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도 이게 지금 이 요만한 비행기에 타고 네. 조종해서 그 한 몇만 킬로 될 거 아닙니까? 2만 킬로 정도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만 킬로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또 지구 반 바퀴에 해당되는 거리를 영국에서 이제 대한민국까지 직접 조종을 해서 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페리 비행이라고 하죠. 혼자 네. 타고 조종사 혼자 타고 오는 걸.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군사 외교 및 방산 협력 관련 그런 행사나 에어쇼가 계획돼 있어서 그 임무를 같이 수행하고 이제 오기 위해서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매할 의사가 있는 예, 국가다. 의사가 있는 국가 폴란드, 이집트, 필리핀 세 국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경로를 했고 지금까지는 너무 먼 거리여가지고 도전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영국에서부터 한국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그랬군요. 이제 예, 안전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어쨌거나 이 지금 계속 팀이에요, 그죠? 블랙리스트는 팀이고 팀 플레이를 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결국 내가 잘하더라도 다른 팀원이 어떤 실수를 한다거나 반대 경우가 일어나면 네. 팀 전체가 네.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팀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력뿐만 아니라 성격이라든가 뭐 네. 인성이라든가 이런 네. 것도 함께 보십니까? 네, 그 선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그 조종사가 어떻게 군생활을 했는지, 비행은 어떻게 하는지 네, 선발을 할 때 그런 거를 다 물어보고 현재 있는 팀원이 이 새로운 팀원이랑 같이 비행을 하겠다는 그 만장일치를 해야지 팀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다른 팀원들이 예, 왜냐면은 이 항공기 1, 2m 간격을 두고서 8대가 기동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임무이기 때문에 8대 중에 어느 한 항공기가 실수를 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면은 바로 이제 공중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 동료가 정해진 절차대로 비행을 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가깝게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 팀원이랑은 같이 내가 비행을 할 수 있겠다. 1, 2m 간격으로 내 목숨을 걸고 비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야지만 새로운 팀원으로 받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정식 팀원이 되겠습니다. 비행하면서 어떤 순간이 제일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딱 항공기를 타고 시동을 걸고 이제 캐노피를 닫고 이제 유도를 통해서 활주로로 나갔을 때 딱 활주로에 정대를 하고 이륙을 하기 위해서 딱 추력을 착 밀어넣는 순간 처음에 출발할 때 뒤로 확 이 밀리는 그 엔진의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 힘을 받을 때 진짜 한 마리의 새가 된 것 같이 이제 하늘을 박차고 이제 땅을 박차고 하늘로 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기분이 한번 좋아지고 또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날씨 좋은 날 보면은 막 산이나 이제 강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이 금수강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봄에는 군데군데 막 벚꽃이 펴 있고 막 하얀색, 분홍색 그런 게 육안으로 이렇게 보입니까? 보입니다. 날씨 맑을 때는 뭐 이제 단풍이 이제 산 꼭대기부터 지금 물들어가지고 아 저기는 꼭대기가 이제 빨개졌네. 또 아랫부분 약간 초록색 그런 모습 보이고 또 며칠 뒤에 또 가면은 좀 더 그 단풍이 더 아래로 내려와 있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관점이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네, 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저는 이제 블랙리스트 임기가 이제 4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간에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만두고 나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아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후임자를 선발을 해서 저 이제 그만할래요? 이게 안 돼요? 그 후임자를 다 키워놓고 나가야 되는 키워놓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뭐 나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후임자를 뽑으라고 할 텐데 지금까지 뭐 그런 팀원은 없었고 저도 이 일이 너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오랫도록 하고 싶지만 제 임기는 정해져 있고 40달 넘으면은 이제 중령으로 진급을 하고 이제 부대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그렇죠. 대대장이나 전대장 입장으로 가는데 그 비행대장까지의 그 기간 동안만 제가 이제 모든 조종사들은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저는 카운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쉬웠어요? 예, 아쉬워서. 내가 이제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시간이 7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시간이 6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이 전투기를 타고 훈련을 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후배들과 같이 타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서 부인께서 네.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한 이 기동들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네, 걱정을 어떻습니까? 많이 합니다. 네. 네. 저는 아내가 항상 걱정을 전투기를 살 때도 그렇고 지금 블랙리스트에 와서 에어쇼를 할 때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소용이 있을까요, 과연? 아들이 만약에 조종사가 되겠다고 하면 예. 전투 조종사가 네. 되겠다고 하면 예. 네, 응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엄마가 또 싫어할 텐데.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제 아내는 뭐 아들이 뭘 했으면은 뭐 하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제 두 아들이 저와 같은 이 길을 걷는다면은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고 적극 추천해 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는 직업이고 이 전투기를 타고 진짜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이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후회 없는 삶이니 네가 원한다면은 적극 아빠는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사진 찍으러 먼 길 오셨어요. 네. 어떤 사진 찍고 싶으세요? 가족들이랑 제가 이제 현역 전투기 조종사로 이제 블랙을 조종사로 근무를 할 때 이 모습을 이제 남기고 싶어서 제 아내들이랑 아들도 이제 블랙에서 조종복을 아, 맞춰서 같이 입고 왔거든요. 네네. 좋네요. 네, 그 모습을 이제 사진에 담아서 나중에 제 아들이 컸을 때 이 조종사로 근무했던 이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가족 사진을 찍고 싶으시고요. 가족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 좀 준비하시고 네, 저는 사진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일부러 하나 빼는 거지? 저기. 시간과 장소를 넘어 가족 모두에게 이야깃거리가 될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그거든요. 헬멧을 이쪽에 딱 들고 아이가 잠깐만 이거 들고 있어. 일로 올까? 우재 일로 와봐. 멋져. 등기 딱 들고. 자, 그래, 좋았어. 아빠 손 잡아도 되고, 그럼. 자, 찍습니다. 아유, 야. 진짜 멋있어요. 가족. 네, 3점 봐봐. 행복합니다. 안녕. 됐어요. 멋있었고, 이번엔 하트 하지 말고 한번 찍어볼까? 다 이렇게 딱 쓰고, 가슴 내리고 딱 이렇게. 그렇게 한번 찍어볼까? 오, 진짜 멋있어. 자, 옳지. 하나, 자, 3점 보고. 누가 제일 잘 내미나? 하나, 둘, 셋. 꿈을 꾸기에 행복한 사람과 그 꿈을 응원하는 이들이 있는 시간. 그 순간을 담은 이 한 장의 사진이 그들의 보금자리에 그리고 기억 한 켠에 영원히 자리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해양 쓰레기를 봉구깅하는 변수빈입니다. 봉구깅이요? 제가 만들었는데 제주어로 봉구다가 줍다예요. 그래서 봉구다랑 그다음에 플로깅이라고 이제 달리면서 쓰레기 줍는 활동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봉구깅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출근하기 전에 쓰레기 한번 줍고 출근하고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쓰레기 줍고 보통 이틀에 한 번꼴로 해서 지금 올해 제가 111번째 했거든요. 가장 많은 쓰레기는 플라스틱 페트병. 누구나 예상 가능한 물건이죠. 그런데 호흡기 하나 입에 물고 바다로 뛰어든 계기가 뭘까요? 이제 바다에 다이빙 하러 가면서 친구 한 명이 마스크를 바다에서 빠뜨렸는데 제가 그거를 이틀 후에 주웠어요. 근데 그 다이빙 마스크가 전혀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물고기들이 막 쪼아 먹은 이빨 자국이 막 있고 그때 이런 쓰레기들을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다를 자주 가니까 갈 때마다 하나씩 주워 나오자 했던 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타야 할 튜브에 쓰레기가 잔뜩 실립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진짜 사실은 막 그런 말들이 많아요. 이 쓰레기 줍는 것만으로도 막 주목받으려고 한다. 너가 이제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거다. 근데 나는 이 문제를 보고 그래도 행동을 했다. 근데 너는 뭘 했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제가 치운 길은 깨끗해지잖아요. 봉구깅을 마친 기념 포토타임. 쓰레기 지운 사진을 올리면서 진짜 변화가 엄청 컸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가고 싶다고 연락이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인들이 또 죽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퍼지는 거예요. 주변인들이 또 동참을 하는 걸 보니까 되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지 않은 과거, 제주 바다는 마치 숲과 같이 푸른 해초가 너울댔답니다. 제주 토박이 해녀가 그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 짙푸른 바다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세월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흔적을 남기죠. 사진은 그 세월의 흔적일 겁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사진에 담는다면 우리 옆엔 누가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수 선생님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차인표입니다. 그럼 앉으시죠. 예. 이쪽으로 앉으실까요? 예.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저는 대구에서 장례 지도사를 하고 있는 강동민이라고 부릅니다. 강 선생님께서 지난 18년간 800여 분의 고인을 이 장례를 치르시면서 모두 봉사의 네, 일환으로 무료로 저는 네, 봉사만 치르셨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네. 영업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저는 봉사하라, 일을 하라 한 거예요. 그러면 장례사로서 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치, 업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 봉사 활동으로요. 네. 무료로 장례를 치러주시면 그 장례를 치러주시는 대상이 네, 보내주시는 고독사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그 기초수급자 이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우신 분만 저희들이 이제 우리 봉사단에서 일을 해주. 그러시는군요. 선생님 대구에서 오셨잖아요. 네. 사실은 2020년 네. 2년 전에 대구에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혹시 장례 봉사를 하셨습니까? 네. 대구시에서 이제 상황실에 전화가 왔더라고. 좀 뵙자고. 근데 그 시청에 가서 왜 찾았냐고 이야기하니까 커피를 먼저 한 잔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단장님 사실 이런데 시신을 맞춰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장례사가 없어서. 정력비 되니까 다 위험하니까 이거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을 시신을 손대실 분이 없었어요. 뭐라고 그래 한 대 맞았다 그럴까. 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한참 이해를 하다가 좀 그러면 그래서 해줄게. 할 사람이 좀 해야 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 해줄게 해가지고 시작했었지. 그때 대구에서 처음 돌아가신 분도 제가 코로나 돌아가신 분 제가 손을 대기 시작했지. 그때 왜 겁이 안 나겠어. 나도 가족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엄청 싫어했죠. 그냥 그 처음에 제가 만약에 선생님 가족이라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릴 것 같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저희 집사람한테 속였어요. 한다고 해서 이해를 안 했지. 몇 번, 한 두세 번 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알았지, 이제. 그때도 엄청 반대를 했지. 근데 제가 조금 고집이 좀 심편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양 시작했으니까 반대를 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해온 거거든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준비하실 때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절차들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시신을 모시고 나왔을 때 염화하고 다 가족들하고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 네. 그 매뉴얼이 이중 비닐팩으로 해가지고 시신팩에 그래서 넣는 주시면 까지가 어르신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장례 지도사들은 그분을 갖다가 이제 관에다 모시고 나오면 되는데 그런 매뉴얼대가 그렇다고. 그 어르신이 의료진도 경황이 너무 없으니까. 네. 바쁘니까 손을 못 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들이 가서 고인만 있는 상태였을 때 시신팩에 우리가 그 비닐팩으로 싸가지고 시신팩에 모셔서 우리가 모시고 나와야 된다. 수습을 해서 모시고 나온 다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해야 돼요. 오전에 돌아가시면은 거기에서 바로 관 속에 모셔가지고 바로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유족들도 고인을 못 보는 거지. 화장을 해서 6월만 유족들한테 드리는 거. 고인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황망할 텐데 그 어느 가족이 같이 이야기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를 하고 같이 있다가 돌아가셨다. 황망하잖아. 근데 마지막 한 고인 얼굴도 못 본다. 말을 할 말이 없어져요. 문득 떠오른 너에게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겠지.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쓸쓸히 그러려니. 이렇게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원래 그 건축을 하셨습니다. 아, 건축을 하셨어요? 건축업을 했는데 제가 40대 초반에 좀 안 좋은 상태죠. 제가 암을 이제 상기에서 사기로 말기로 넘어갈 그런 상태까지 걸었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고 제가 병실 바로 옆이 장례식장이었어요. 제가 병실 3층이었는데 그 밑이 장례식장이에요. 어휴. 그래서 그럼 의식으로 쳐다보니까 시신을 싣고 달려가 가잖아. 쳐다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다. 문득 무슨 계산이 있은 게 아니고 내가 만약 걸어 나가면은 여기서 걸어 나간다 하면은 저 봉사를 하나 해볼까? 딴 계기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당시에 그게 잊어버려. 그렇게 하고는 잊어버렸어요 또.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장례 지도학과라고 이제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그 학생을 모집하는 게 신문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나면 이거?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때는 완치되신 다음인가요? 아니면 완치가 아니지. 투병 중에? 투병 중에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병을 하고 있는 중에 1년짜리 대학 코스를 등록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살아서 나가면 하는 거고 내가 누구는 눈 감으면은 저기 실려가는 거고 또 그거 두 개를 하나잖아. 근데 만약 내가 살아나가면은 하겠다. 불현도 그 짧은 시간에 고생을 한 거지.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낙천적이신 것 같은데 투병하신 이후에 장례지도사로서 봉사하시면서 그 이전과 이렇게 뭐 성격적으로 달라지거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엄청 많이 변했어요. 그때 제가 키가 180이에요. 네. 근데 그때 몸무게가 56kg 나갔어요. 굉장히 마르셨었군요. 근데 암을 걸리고 난 다음에 살이 찌게 했어요. 다 던져버리니까. 지금 이제 던져버리고 봉사하고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 몸이 돌아오기 시작.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다 던져버리니까 이제 놔버렸지. 손에 쥐고 놔버리니까. 포기했다는 거랑은 다른 의미인 거죠. 포기하면 틀리게. 옛날에는 일을 하고 이제 그 이재에 이익에 신경을 쓰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다 그 사업은 우리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봉사는 그게 아니잖아. 그럼 처음부터 할 때부터 이득에 관계없이 답이 딱 나와서 일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몰랐는데 제가 3개월 시한부라고 그랬어요. 제 친구 길어봤자 3개월. 가겠나 그랬는데 살았어요. 그게 다 그런 줄 알아도 나와버리고 던져버리고 얼굴도 살도 찌고 얼굴도 굉장히 편해져버렸어요. 지금은 완치되셨습니까? 완치됐죠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18년 동안 이제 장례 봉사를 하고 계신데 800여 번을 보내드리면서 기억에 남는 분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그게 제가 봉사하시면 다 사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를 많이 무료로 해준다고 많이 이야기도 해주고 팜플렛도 도눠주고 했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제가 찾아러 갔어. 근데 혼자 사는 노인분인데 네.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당신이 돌아가시면은
시신을 갖다 치워줄 사람이 없잖아. 그걸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당사자가. 네. 내가 만약 네. 죽으면은 내 몸뚱아리를 치워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치워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게 이분은 엄청 고마웠던 거야. 네. 그래 그분이 1년에 한두 번씩 전화가 오시는 거야. 잊어버리면 하면은 전화 가지고 나 잊지 말라고. 강성세 이러면 제가 또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가서 꼭 명함을 집에다 붙여놔 보니까 명함을 줬더니 이웃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이웃에서? 이웃에서 이웃에서. 집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그분 그렇게 보내드려서 편하게. 그렇게 해서 대구에 이제 낙골당이나 이래 모셔다 드렸어. 어떻게 보면 그분의 가족이 마지막 가족이 돼주신 거네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 미래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장례를 치르시고 싶으세요? 그럼 편안하게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내가 그러면 가족들 식구들 불러가지고 잘 있어 너희들 있어 고마워서 잘 살았어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도 고맙고 손자로 태어나서 고마워 갈게 그러는 식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 애들도 그러놨어요. 다 죽거든. 그냥 수의 입히지 말고 제가 수의 입는 거 수의 싫어하니까 입히지 말고요. 네. 그냥 내가 좋아하던 본인이 그대로 평소 입혔어. 생전에 내가 좋아하던 옷 입고. 촌이고 그냥 네. 보내줘라. 그 뭘 꼭 입혀가지고 그 삼배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요. 그 저기 이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이 사진이 네. 이제 강 선생님이 이 사진을 네. 임종 사진으로 그왜 꼭 인용사진은 영영사진을 꼭 근엄하게 이렇게 해가 찍어도 그건 아니잖아요. 가장 직구적 내가 편안한 얼굴 내가 좋아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뭐 힙합이나 뭐 이렇게 랩하는 분 같아요. 다음부터 볼 때 내가 마지막 가는 우리 자식들도 가장 즐거운 거 찍은 사진이 제일 좋잖아. 근엄하게 딱 이런 거보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 사무실에 걸어놨고 네. 그 제가 했어요. 꼭 이걸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들이 이거 영영사진 할지는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해달라고. 전 참 좋아. 볼때 내가 봐도 참 좋다. 가장 감사한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가장 감사한 사람은 집사람. 그 사람이 가장 날 생각해주고 가장 날 많이 해주잖아. 그 사람이 없으면은 지금 나는 인생을 못 살지 싶어 이렇게.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을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나. 그 생각을 하면은 고맙잖아. 난 지금도 제 사람 나 참 잘해주고 싶어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근 40년 돼가지고 40년. 이제. 왜냐면은 근데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나 들고 나니까 진짜 내자가 집사람이 고맙다. 평생을 같이 동반해가지고. 지금 우리 나이 같은 사람은 뭐 연애 안 해야지, 뭐 사랑한다 얘기 안 하고 같이 얼굴만 쳐다봐도. 근데 딴뜻 보면 알잖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얼마나 편해. 고맙고. 나는 집사람이 참 고마워요. 선생님, 우리 사진관에서 어떤 사진 찍으시고 싶으세요? 제가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찍는 사진. 네, 노력해서 너? 네. 제가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찍어주는 사진. 그렇게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괜찮게 나와요, 이게? 늘씬하게 나오십니다. 지금. 아이, 감사합니다. 아까 유쾌한 모습 포즈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할까? 아니 그렇게 웃는 거예요? Say nighty 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삶의 연장선에 선 죽음, 그 마지막을 대하는 법을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